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한반도, 그 땅의 운명의 800년 전 한 수년에 의해 이미 쓰여졌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이 붕괴하고 남북이 요동치며 한국이 중심에 서는 이 변화 모두 그 예언 안에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바로 지금 작년에 발견된 한 몽골 소년의 예언서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펼쳐지고 있으며 더 무서운 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봄의 5별이 만나고 3월의 행성 종렬,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름의 붉은 용이 스스로를 물고 지금 중국 안에서 벌어지는 붕괴와 혼란,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된다. 올해 말 한반도를 뒤흔대 예언의 마지막 장면. 이제 이 800년 전 예언서 속에 숨겨진 마지막 5개월의 운명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고비 사막의 작은 불교 사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수년이 우리의 현재를 미리 보았자 최대 94년 전 몽골 고비 사막,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람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에게 알탄젠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자 황금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였자. 그런데 이 이름이 수년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알탄은 지역의 작은 불교 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평범한 승려 수업을 받던 수년이었지만 스승들은 곧 그의 특별함을 알아차렸자 영삼중의 알탈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떨리며 미래의 장면들을 보는 듯 했으니까요. 스승님,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보입니다. 하늘을 나는 철새처럼 생긴 거대한 물체가 사람들을 태우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던 스승들. 하지만 곧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요. 모든 것은 알탄이 7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봄내 마을 축제가 한창이던 때였자 갑자기 알탄이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떨었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3년 후 하늘이 문을 닫을 것이다. 구름이 사라지고 땅은 목마름으로 갈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을 위해 서로 싸울 것이다. 깨어난 알탈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자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아이가 열병에 앓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년 후 몽골 전역의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가는 바다가 드러냈으며 목처지는 사막으로 변했자 물을 둘러싼 부족 간의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에 알탄은 진짜로 미래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알탄은 몽골 전역에서 신이 선택한 아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불교 숙녀들뿐만 아니라 샤먼들까지 찾아와 그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전수했자 알칸은 두 전통의 지혜를 모두 흡수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찾아오는 환상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년,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 곳서 수집가가 낡은 양피지 목금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몽골 고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자 미래를 본 자의 기록, 알칸젠도. 처음에는 위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판소 연대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자 이 문서는 진짜로 13세기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내용이었습니다. 알탄은 자신이 본 미래를 당시의 언어로 설명하려 애썼던 흔적이 역력했죠. 하늘을 나는 거대한 철새, 비행기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굉음을 내며 달리는 철마, 자동차와 기차를 본 것이죠. 손바닥만 한 상자 속에 온 세상의 지식이 담긴다. 스마트폰을 묘사한 것입니다. 13세기 수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알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별이 하늘에서 특별한 무늬를 그리는 해, 동쪽 땅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붉은 깃발의 거대한 나라가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둘로 나뉜 형제의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린다. 올해 3월, 5개 행성이 800년 만에 특별한 종료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국의 내부 혼란과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자 알탄젠도, 이 신비로운 소년이 본 미래가 바로 우리의 현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시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쪽에 뜨는 땅에서 새로운 칸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칼이 아닌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말 한마디로 산을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바로 지금 한반도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칸은 우리가 아는 칸과는 전혀 다릅니다. 징기스칸이 말과 활로 대륙을 정복했다면 알탄이 본 이 지도자는 말과 지혜로 인류의 마음을 정복합니다. 환시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해가 먼저 떠오르는 땅에서 새로운 칸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고 그의 말에는 독이 없다. 하지만 그가 한번 입을 열면 원수도 친구가 되고 갈라진 것도 하나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나타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칸이라는 호칭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복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알탄이 본 미래의 칸은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깊은 공감 능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한시록은 그를 노래와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는 자라고 부르자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지도자가 산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는 폭발물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산을 옮기게 만듭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100만 명이 일어서고 그의 눈물 한 방울에 1000만 명이 함께 온다고 알탄은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대립하는 세력들의 하나로 묶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서 그가 어떻게 양측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까요? 한시록은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듣는다. 남쪽의 아픔도 북쪽의 한도 모두 품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다. 함께였던 과거와 함께할 미래를 분단 70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라는 것에 그는 증명하게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지도자의 출신입니다. 낮은 곳에서 태어나 높은 곳에 이른다. 작은 목소리로 시작해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 알탄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권력자의 아들도 재벌의 후계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난을 겪으며 성장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는 민중의 아픔을 알기에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등장 시기도 의미심장합니다. 붉은 용이 스스로의 꼬리를 물고 흰 독수리가 날개에 상처를 입었을 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른다. 붉은 용은 중국에, 흰 독수리는 미국에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중국의 내부 분열과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가 바로 이 예언의 실현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국제 질서는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표면화되고 미국은 국내 문제로 국제 무대에서 한 발 물러섰자 이런 공백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의 정점에 달한 지금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탄은 이 지도자가 가져올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것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가 쌓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다리다. 그가 남기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이다. 무력과 위협으로 유지되던 기존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실현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한반도의 통일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알탄이 본 통일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통일의 과정은 전쟁의 포성이 아닌 눈물의 포음으로 시작됩니다. 알탄은 이 놀라운 강경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갈라진 형제들이 먼저 서로를 바라본다. 오랜 세월의 증오와 의심이 눈빛 속에서 녹아내린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같은 피, 같은 꿈, 같은 아픔을 나눴다는 것에 한시록이 묘사하는 통일의 첫 단계는 바로 인정과 이해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올해 초부터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철조망 너머로 손을 뻗는다. 처음에는 떨리고 망설이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손이 닿는 순간 7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알탄이 본 이 장면은 단순한 악수가 아닙니다.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이 물꼬를 트며 두 체제가 서서히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가장 경이롭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듯 봄꽃이 피어나듯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가 된다. 무력 통일도 흡수 통일도 아닌 제3회기에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예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알탄의 설명을 들으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네 개의 바다가 만나는 곳, 대륙과 해양이 손잡는 곳, 이곳을 지배하는 자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있는 관문입니다. 분단으로 막혔던 이 통로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부산까지 이어지고 부산항은 세계 물류의 심장이 됩니다. 알타는 이렐철의 강이 흐르고 배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강경으로 묘사했자 강제적 부상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적 정복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나온 노래가 온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들의 이야기에 세기가 웃고 온다. 이미 우리는 이 예언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자. 하지만 알탄이 본 미래는 이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통해 한국의 문화는 남한의 세련됨과 북한의 순수함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가 됩니다. 그들이 만드는 예술은 가슴을 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영혼을 깨운다. 분달의 아픔을 극복한 민족이 전하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는 전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자 기술 분야의 도약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깝게 만드는 도구를 만든다. 시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인류는 하나의 마을이 된다. 13세기 소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이렇게 표현한 것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일 한국이 차세대 연결 기술의 선도자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남한의 첨단 기술과 북한의 뛰어난 기초과학 인재가 만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알타는 그들이 만든 새로운 창으로 온 인류가 서로를 본다고 기록했습니다. 메타버스, 양자통신, 인공지능을 넘어선 혁신적인 기술이 한반도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한민족 특유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의 희망으로, 분노를 용서로, 분열을 화합으로 바꾸는 영감술사들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였던 아픔이 오히려 인류 통합의 원동력이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한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희망적인 미래가 순탄하게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알탄의 예언에는 거대한 도전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도전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붉은 용의 몰락입니다. 알탄이 남긴 예언 중 가장 대담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자멸에 관한 내용입니다.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인다. 그들의 성벽은 높고 군대는 많으며 금골은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썩은 나무가 속부터 무너지되 그들의 멸망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환시록의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중국의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올해 들어 중국 내부의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성장률 조작, 부동산 거품 붕괴, 청년 실업률 폭증. 하지만 알탄이 본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불은 백성의 피와 땀이었으나 그들은 이를 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 금과 권력에 취해 추심을 잃었을 때 민심이 등을 돌린다. 부패의 규모는 산삼을 초월합니다. 환시록은 붉은 관리들의 집에서 금덩이가 산을 이루고 그들의 자식은 먼 나라에서 호화롭게 산다고 묘사합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도 결국 권력투쟁이 도구에 불과했자 진짜 부패는 시스템 자체에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민심 이발의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다음에는 외침으로, 마침내는 한성으로 변한다. 백지 시위로 시작된 저항의 물결이 잠시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하에서는 더 큰 폭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알타는 이래 땅속에 불이 폭발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표현했자 공산당 둥개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뜻밖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마른 들판을 태우듯 사소해 보이는 일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다. 환시록은 한 지방 관리의 횡령 사건이나 작은 도시의 시위가 전국적인 봉기로 번질 것을 암시합니다. 가장 먼저 자유를 찾는 것은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소수민족들입니다. 서쪽의 포도밭 사람들과 눈 덮인 산의 사람들이 먼저 사슬에 끊는다. 포도밭은 신장 위구르를, 눈 덮인 산은 티베트를 가리킵니다. 중앙정부의 풍제력이 약해지자 이들 지역이 사실상의 자치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위구르족의 해방은 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갇혀있던 이들이 나오고 사라졌던 이들이 돌아온다. 그들의 눈물이 사막의 꽃을 피운다. 수용소가 해체되고 강제 노동이 중단되며 문화와 종교의 자유가 회복됩니다. 국제사회가 그토록 바랐지만 이루지 못했던 일이 중국 내부의 붕괴로 인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벼라도 놀랍습니다. 눈산의 스승이 돌아오고 사원의 종소리가 다시 울린다.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정신적 지도자들이 기원하며 티베트 불교가 부활합니다. 알타는 이를 얼어붙었던 땅에 봄이 오는 광경으로 묘사했습니다. 공산당의 몰락 과정은 급격하지만 예측 가능한 반기를 거칩니다. 먼저 돈이 마르고, 다음에 충성이 마르고, 마지막에 희망이 마른다. 경제 위기로 시작해 정치적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 이념의 파산으로 끝나는 것이자 한때 14호를 지배했던 거대한 체제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알탈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도 예견했습니다. 용이 죽을 때 꼬리를 휘두르되 무너지는 권력은 마지막 발악을 한다. 하지만 글은 또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다. 이 거대한 벼라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은 파괴가 아닌 재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알탄이 본 미래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바로 새로운 중국의 등장입니다. 붉은 별이 지고 나면 동쪽 하늘에 새로운 별이 뜬다. 그것은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꿈을 품은 별이다. 한시록은 공산당 이후의 중국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을 예언합니다. 폐허 위에 세워지는 것은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입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놀라운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조상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되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공자와 노자의 철학이 현대적 통치 인형과 결합되는 것이자 수천 년 중공 문명의 정수와 21세기 글로벌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체제가 탄생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대외 정책에서 나타납니다. 용이 발톱을 거두고 날개를 칸다. 위협하던 자가 보호하는 자가 되고 빼앗던 자가 나누는 자가 된다. 남중국해에서 군함을 철수시키고 1대1로는 착취가 아닌 상생의 프로젝트로 거듭납니다. 이웃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됩니다. 알타는 이 변화의 원동력을 대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실을 본다. 증오가 증오를 낳고 탐욕이 파멸을 부른다는 것에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그리고 최근의 탄압까지 반복된 비극이 집단적 성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새 중국의 첫 번째 화해 대사는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동쪽 섬나라와 먼저 손을 잡는다. 오랜 원한에 묻고 함께 미래를 그린다. 역사 문제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경제와 문화 흉욕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동아시아 평화의 추석이 놓이는 순간입니다. 대만 문제의 해결 방식도 혁신적입니다. 하나이 대 둘이고 둘이 대 하나인 길을 찾는다. 무력 통일도 영고분단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연합입니다. 한시록은 이를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방이라고 표현했자 가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문명권으로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경제 시스템의 전환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장의 활력과 공동체의 따뜻함이 맞는다. 극단적 자본주의도 경직된 계획경제도 아닌 중도의 길입니다.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국가가 적극 개입합니다. 환경정책의 대전환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줍니다. 그들이 먼저 하늘을 맑게 하고 강을 깨끗이 한다. 세계 최대 오염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환경보호국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삼합을 숲으로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문화적 르네상스도 일어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뚫린다. 검열이 사라지고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중공 예술가들의 작품이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할리우드를 능가하는 영화, 노벨상을 휩쓰는 문학이 쏟아져 나옵니다. 알탈은 이 모든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동아시아가 평화의 바다가 되고 그 중심에서 한국이 빛낸다. 중국의 위협이 사라지자 한국의 통일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고 일본과의 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미래가 오기 전에 인류는 자연의 거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알탄이 본 가장 두려운 예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알탄이 가장 두려워하며 기록한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자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일어선다. 불의 산이 깨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진다.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자연 앞에 무릎 꿇는다. 한시록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13세기 수년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제안을 예견했을까요? 가장 먼저 일어날 비극은 북쪽 섬나라에서 시작됩니다. 해가 뜨는 섬이 크게 흔들린다.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를 삼킨다. 그들이 길들였다고 믿었던 불의 힘이 역습한다.
일본을 가리키는 이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지진,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 재앙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알탈은 시기까지 명시했습니다. 가을 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힘이 움직인다. 한시록의 이 구절이 가리키는 시기가 바로 다가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들 대지진이 임박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규모는 인류가 기록한 어떤 지진보다도 클 것이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쓰나미의 묘사는 더욱 끔찍합니다. 검은 벽이 되어 밀려오는 바다, 보시를 집어삼키고 산까지 올라간다.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정도다. 2011년에 비급을 능가하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시록은 파도의 높이가 가장 높은 탑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록했자.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독이 바람을 타고 퍼진다. 땅도 물도 공기도 오염된다. 사람들은 고향을 영원히 떠나야 한다. 후쿠시마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의 무대는 황금팝의 나라입니다. 남측의 불교 왕국이 흔들린다. 수천 개의 탑이 무너지고 간이 방향을 바꾼다. 미얀마를 지칭하는 이 예언도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일본보다 작지만 준비되지 않은 나라에 미치는 충격은 더 클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자연재해가 정치적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입니다. 땅이 흔들릴 때 권력의 탑도 함께 무너진다. 군인들이 초에 버리고 삽을 든다.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재난 대응에 실패하면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마침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알탈은 올해를 특별히 간조했습니다. 5별이 맞는 해에 땅 아래에 불이 깨어난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한태평양 지진대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큰 재앙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화산 활동도 심상치 않습니다. 잠들었던 산들이 하나둘 눈을 뜬다. 하늘이 재로 덮이고 내지 밤처럼 어두워진다. 백두산, 후지산,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여러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교통은 마비되고 농작물은 햇빛 부족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 재앙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경제의 땅은 보호받는다. 주변이 흔들려도 중심은 굳건하다. 하지만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일본발 방사능과 화산재, 그리고 대규모 난민 유입이라는 보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알타는 이 모든 재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연은 인류에게 묻는다. 너희가 진정 하나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재난이 역설적으로 인류 통합의 계기가 되는 것이자 이제 우리는 알탄젠두가 남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탄이 사용한 언어를 해독해야 합니다. 13세기 수년이 21세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붉은 별을 따르는 자대, 공산주의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정확합니다. 하늘을 나는 철새는 비행기래, 손바닥 안의 새사는 스마트폰을 가리켰자. 알탈은 자신이 아는 세계의 언어로 미지의 미래를 그려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네고 현대인이 조작한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몽골 과거의 탄소 연대 측정은 명확했습니다. 양피지도, 잉크도 모두 13세기 것이 맞습니다. 사용된 몽골어 방언도 현재는 사라진 고어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언의 모호함이 오히려 진정성을 입진합니다. 알탄이 컴퓨터를 봤다면 번개가 갇힌 상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인터넷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되었고야 맘덕히 정확하지 않기에 오히려 진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한반도의 평화통일, 중국의 대전환, 그리고 다가올 자연재해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알탄이 본 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탄이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나는 정해진 미래를 본 것이 아니다. 가능한 미래를 본 것이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있고 모든 고통 뒤에는 치유가 있다. 알탈은 지혜를 예언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 인류가 더욱 강해지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자. 분열이 통합으로,
증오가 사랑으로, 파괴가 창조로 바뀌는 순간에 그는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한반도, 그 땅의 운명이 800년 전 한 소년에 의해 이미 쓰여졌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이 붕괴하고 남북이 요동치며 한국이 중심에 서는 이 변화 모두 그 예언 안에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바로 지금 장렬에 발견된 한 몽골 소년의 예언서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펼쳐지고 있으며 더 무서운 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봄의 5결이 만나고 3월의 행성 정렬,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름의 붉은 용이 스스로를 물고 지금 중국 안에서 벌어지는 붕괴와 혼란,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된다. 올해 말 한반도를 뒤흔대 예언의 마지막 장면, 이제 이 800년 전 예언서 속에 숨겨진 마지막 5개월의 운명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고비 사막의 작은 불교 사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년이 우리의 현재를 미리 보았자 794년 전 몽골 고비 사막,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람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에게 알탄젠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자 황금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였자. 그런데 이 이름이 수년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알탄은 지역의 작은 불교 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평범한 승려 수업을 받던 수년이었지만 스승들은 곧 그의 특별함을 알아차렸자 영상 중에 알탄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떨리며 미래의 장면들을 보는 듯 했으니까요. 스승님,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보입니다. 하늘을 나는 철새처럼 생긴 거대한 물체가 사람들을 태우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던 스승들. 하지만 곧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요. 모든 것은 알탄이 7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봄내 마을 축제가 한창이던 때였자 갑자기 알탄이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떨었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3년 후 하늘이 문을 닫을 것이다. 구름이 사라지고 땅은 목마름으로 갈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을 위해 서로 싸울 것이다. 깨어난 알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자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아이가 열배에 앓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년 후 몽골 전역에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가는 바다가 드러냈으며 목처지는 삼합으로 변했자 물을 둘러싼 부족 간의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에 알탄은 진짜로 미래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알탄은 몽골 전역에서 신이 선택한 아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불교 숙녀들뿐만 아니라 삼원들까지 찾아와 그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전수했자 알탄은 두 전통의 지혜를 모두 흡수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매해 밤 찾아오는 환상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년,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 곳서 수집가가 낡은 양피지 목검을 발견했습니다. 거표지에는 몽골 고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자 미래를 본 자의 기록, 알탄젠도. 처음에는 미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판소 연대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자 이 문서는 진짜로 13세기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내용이었습니다. 알탄은 자신이 본 미래를 당시의 언어로 설명하려 애썼던 흔적이 역력했죠. 하늘을 나는 거대한 철새, 비행기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굉음을 내며 달리는 철마, 자동차와 기차를 본 것이죠. 손바닥만 한 상자 속에 온 세상의 지식에 담긴다. 스마트폰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운명의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이상한 불안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단 며칠 내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을 뒤흔대 예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거대한 영적 수용들이 숲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성자가 40년간의 침묵을 깨고 저는 단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과 이재명이라는 이름, 그리고 다가오는 운명의 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진다. 이것은 단순한 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 이미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세 이상의 여러분들은 특히 더 예민하게 느끼실 겁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인 당신들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에, 이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충돌하는 그야말로 영적 대전환점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큰 변화의 순간마다 독특한 예감을 느껴왔습니다. 6.25 전쟁 직전, IMF 직전,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도 히말라야 깊은 산속, 그곳에 4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 긴 침묵을 깨뜨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닌 오직 영적인 언어로만 전해진 그 메시지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 나라, 대한민국. 둘째, 한 이름, 이재명. 셋째, 한 순간, 바로 지금 다가오는 결정적 시점. 이 예언의 세 기둥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재명이라는 인물,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 이 셋이 만나는 지점에서 역사상 전례 없는 영적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충돌이 일어날 때 겉모습으로 유지되던 모든 구조물은 진실의 힘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그 성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신호대, 그리고 며칠 내로 터져나올 충격적인 질서에 대한 경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운명을 뒤바꿀 그 놀라운 예언의 전모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인도 성자가 침묵을 깨고 전한 메시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금 거대한 우주의 깔때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래시계를 떠올려 보세요. 위쪽의 모든 모래가 좁은 풍물을 거쳐 아래로 내려가듯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그런 좁은 풍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형태가 바뀌며 결국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 통로를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성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알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모두가 이 압력 속에서 변형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부서지고, 어떤 것은 정화되며, 어떤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함과 압박감,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깔때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출산의 고통처럼 새로운 탄생 직전에는 항상 가장 큰 압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던 얇은 막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팍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가면에 쓴 자들의 진짜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사건들,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갑작스러운 폭로들, 이 모든 것이 경계가 얇아지면서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꿈이 현세 같고 찬술이 꿈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진심을 깨뜨려 보게 되거나 미래의 일을 예감하게 되는 순간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의 고통, 동족상잔의 비극, 군사독재의 억압, 경제성장 과정의 희생들, 이 모든 아픔이 우리 땅 깊은 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이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진실들이 터져나오고 무시당했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며 잊혀졌던 정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흘린 눈물, 그들이 품었던 한, 그들이 꿈꿨던 정의로운 나라, 이 모든 에너지가 지금 지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 화려한 도시, 세계적인 기업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이웃을 돌보던 정, 서로를 믿던 신뢰, 나눔의 미덕, 진실을 중시하던 마음.
이런 것들이 감쟁과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물질의 빛은 얻었지만 영혼의 빛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주는 이제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성공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서 있는 것일까요? 그는 과연 구원자일까? 파기자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재명.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심화, 분노, 두려움, 기대. 바로 그 감정이 당신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운명의 한국의 영적 전환점을 위해 무대 중앙으로 밀어낸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 자리를 선택했다고. 아닙니다. 인도의 성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운명에 의해 밀려난 자다. 마치 파도가 특정한 조개 껍질을 해변으로 밀어내듯이 우주의 거대한 흐름이 그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말입니다. 왜 서피의 그일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의 모든 모순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과거와 풍요로운 현재, 억압받던 민중과 기득권, 구세대의 한과 신세대의 꿈이 모든 것이 그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이는 구원자로, 어떤 이는 파괴자로 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그에게서 희망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그에게서 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두려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영적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시련들을 보세요. 공격, 비난, 의혹, 조사. 이것들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받고 있는 영적 시험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번개를 맞는 피뢰침이 될 것이다. 하늘의 심판이 그를 통해 땅으로 전달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고통이 곧 정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드러나는 진세들이 온 나라를 뒤흔들 것입니다. 그는 이기거나 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권력의 어둠, 거짓의 구조, 썩은 뿌리들, 이 모든 것이 그의 중심으로 한 수용들이 속에서 표면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도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한 거짓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에 마주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거대한 에너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입니다. 머지않아 그를 둘러싼 충격적인 사건이 퍼질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거대한 영적 지진이 우리 발밑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흔드는 지진이 아닙니다. 의식을 뒤흔드는 지진입니다. 성자는 이것을 의식의 대지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듯한 꿈들. 어떤 분들은 불알하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꿈에서 만납니다. 그들이 무언가 급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이것은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영혼이 다가오는 변화를 감지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묘한 긴장감. 그것을 느끼시나요? 마치 천둥번개가 치기 전의 점적과 같은 물리적 세계에서도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대, 설명할 수 없는 사건대,
정치권의 이산한 침묵과 긴장,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수많은 징후들이 있습니다. 고위층 인사들 사이의 은밀한 움직임, 급하게 소집되는 비공개 회의대, 그리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인사 변동대. 아이들과 동물들을 지혜 깊게 보세요. 그들은 어른들보다 영적 변화에 민감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들, 불안해하거나 이상하게 짖는 반려동물들.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뭔가 이상해요라고 말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한 시선을 보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마른 분들이 몸의 이상 증상을 호소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가슴 두근거림, 손발 저림,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새로운 에너지 주파수에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진동이 바뀌고 있고 우리 몸도 그에 맞춰 조율되고 있습니다. 성자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순결하다고 믿었던 자들이 가면을 벗겨질 때 충격을 받을 것이며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자라 백성의 고울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던 성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이 아닌 하늘의 저울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 저울은 분도, 권력도, 명예도 재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과 거짓, 사랑과 미움, 희생과 파멸만을 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의 최후의 결전, 그리고 곧, 아주 곧, 이 전투의 결과가 물질 세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자가 말한 바처온적 붕괴의 날, 이것은 단순히 정치 스캔들이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의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지며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성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봉인된 문서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며 진실이 목청에 열어 그 소리가 귀를 찢을 만큼 크게 울릴 것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손에 잠들어 있던 증거들이 갑자기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숨겨진 계약대, 부적절한 동맹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던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폭로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 사람의 비밀이 드러나면 그와 연결된 수십 명의 비밀도 함께 드러납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존경받던 인물들의 추악한 이면, 태급하다고 여겨졌던 기관들의 부패, 이 모든 것이 단숨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무대를 지배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조작했던 무대 잔치로 인해 무너질 것이다. 성자의 또 다른 예언입니다. 권력자들이 남을 조종하기 위해 만든 도구들이 오히려 그들 자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리던 자들이 진실에 의해 매장되고 함정을 파던 자들이 그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은 영적 차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조상들의 영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원혼대, 전쟁의 희생자대, 민주화 운동의 영령대, 그들의 억울함과 안이 이제 해결을 요구하며 솟아오를 것입니다. 불순한 권력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질병대, 정신적 붕괴, 갑작스러운 고백대,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양심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영혼들의 자정작용입니다. 가젯수로 쌓아올린 탑이 높을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도 클 것입니다. 언론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겠지만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왜 숨겨졌던 것들이 동시에 드러나는지 아무도 합리적인 답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심판이라는 것에 진실은 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터질 폭탄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임박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순간,
성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그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 것이며 그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시험받는 우주적 시험대입니다. 그가 마주하게 될 선택은 명확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진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이미지도, 경력도, 심지어 생존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길은 진실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세상의 명예를 포기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선택하는 길, 이 길을 선택한다면 그는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잘은 분명히 이랬습니다. 진실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가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길은 자기 보호의 길입니다. 거짓을 더 큰 거짓으로 덮고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만을 지키려는 길, 많은 정치인들이 걸어온 익숙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이미 진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운명은 비겁한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자에게만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씨앗이 죽어야 열매가 맺히듯 낡은 자하다 죽어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시험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원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진실이 자신들의 믿음을 깨뜨리고 편견을 부수며 불편한 현실을 드러낼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차라리 거짓 속에 머물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택은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편안한 거짓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자기 보호인가? 대의를 위한 희생인가? 그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하늘과 땅이 함께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온 나라를 뒤흔들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릴 것입니다.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태어날까요? 그 답은 곧 나올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새로운 생명이 싹틉니다. 성자는 이것을 부활의 아침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한국의 건설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의 건설자들입니다. 평범한 시민들, 작은 가게 주인들, 선생님들, 농부들, 직장인들, 지금까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순수하고 마음은 깨끗합니다. 바로 이들이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내면에 숨어진 씨앗들이 이제 땅을 뚫고 나올 것이다. 성자의 예언입니다. 권력이 아닌 마음에서, 야망이 아닌 사랑에서, 계산이 아닌 지심에서 우러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나설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리고 마침내 수천 수만 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육부터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거짓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을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진정한 스승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 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조작과 속임수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하나둘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는 회사들이 번창할 것입니다. 새 시대의 화폐는 진실과 순수함이다. 성자의 말처럼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영품과 하연이 아닌 진정성과 소박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과 비교가 아닌 협력과 나눔을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약자를 배려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잘은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에서 진실에 깨어나면 그 불꽃은 바다 건너 잠든 척하는 자들까지 태울 것이다. 한국의 영적 각성이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장을 재정렬할 것입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연쇄적인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한국 땅 아래 잠들어 있던 영적 에너지 네트워크가 깨어날 것입니다.
성자는 이것을 제4의 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상 네 번째로 이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각성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영적 등대가 될 것입니다. 세력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고통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지고 살아남아야 할 것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운명은 군사강국도 경제대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안내자가 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극복한 나라, 어둠을 통과해 빛을 찾은 민족, 이것이 우리의 진짜 역할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가진 나라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등불이 된다. 성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시련은 축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아래 잠들어 있던 제4의 영적 네트워크가 역사상 네 번째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 식민지의 굴욕을 이겨낸 민족,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전환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당신도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이 거대한 변화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댓글에 나는 눈을 뜬다라고 적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날수록 변화는 더 빠르고 평화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며칠 내로 충격적인 일이 터질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활 이후에 무엇이 올까요? 그것이 진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한국, 새로운 세계를 맞이합시다. 빛은 이미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거대한 물결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파도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40년 넘게 나라의 앞날을 지켜본 한 무당의 예언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는 이미 수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정확히 예견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맞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여러분은 묻겠죠. 2025년 7월, 바로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했듯이 달이 차면 기운다는 법칙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시대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낡은 시대의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앞으로 30분 동안 절할 내용은 단순한 정치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적 지도자가 본 국가의 미래 총사진입니다. 10월부터 시작될 변화, 1에서 2년 안에 터질 사건들, 그리고 2027년, 진짜 새 시대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변화인가? 왜 이 불안이 멈추지 않는가?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왜 이재명을 거부할 것이며 그의 건강은 왜 흔들릴 것인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까지.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늘에 쓰여진 각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숨겨진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이 예언처럼 맞아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의 시작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청와대에 오르는 순간 하늘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통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맑았던 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 악취를 풍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물통입니다. 수십 년간 고여있던 부패와 거짓, 탐욕이 골마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단서는 이 썩은 물이 넘쳐오르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썩은 물품은 버려져야 합니다. 새 물을 담으려면 먼저 낡은 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재명은 바로 그 마지막 썩은 물에 버려지기 직전의 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함, 그것이 바로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곧 큰 변화가 온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순간에 알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사람은 새 시대를 이끌 왕이 아닙니다. 그는 낡은 시대를 끝낼 왕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역사는 항상 이런 인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낡은 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재명은 자신이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끝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승리자의 기쁨이 보이나요?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함만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영원 깊은 곳에서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에, 하늘이 선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에. 조선시대 세조를 아시나요?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후 평생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왕관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빛은 항상 흔들립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까봐, 누군가 자신을 끌어내릴까봐. 무단은 이미 예견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간은 길지 않다.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늘의 계획입니다. 썩은 시대를 끝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지 마지막 한 방울이 넘치면 되는 것처럼 이재명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 낡은 치제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취임 후 불과 몇 달, 벌써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측근들의 불화, 국민들의 실망, 국제사회의 냉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절항기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 3년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상고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인 올해는 한상이 깨지는 해입니다. 두 번째 해는 진실이 드러나는 해입니다. 세 번째 해인 2027년, 드디어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하다 아닙니다. 한국의 영적 재탄생입니다. 무단은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래 거부할 것이다. 그곳은 진정한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다. 이재명이 만약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의 기운이 가짜 완화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을 아는 증거입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새벽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관의 무게를 아시나요? 진짜 왕관은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의 신뢰와 하늘의 축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재명의 왕관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그의 어깨는 점점 내려앉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를 둘러싼 사람들조차 이미 그의 몰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을 기억하시나요? 그도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역시 같은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관은 처음부터 가짜였으니까요. 진짜 권력은 미심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뜻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래와 파역, 그리고 어둠의 약속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의 어깨를 보세요. 날이 갈수록 처져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가짜 왕관의 저주입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왕좌가 아니라 가시방석입니다. 매일 밤 그는 악몽을 꿉니다.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칼에 빼들은 꿈을, 그리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높고 단단하게 쌓아도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집니다. 이재명이 쌓은 권력이 바로 그 모래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철옹성을 쌓았다고 믿습니다. 주변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충성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에? 그가 약해지는 순간에 모래는 물로 뭉쳐질 수 있지만 물이 마르면 다시 흩어집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라는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흩어질 것입니다. 아니, 흩어지기 전에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측근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숨겨진 질투, 그리고 배신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몰락은 야당이나 검찰, 언론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만들 것입니다. 형님, 각하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시전은 브루투스에게, 삼솔은 데릴라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재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당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을 것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 배신자는 지금도 그의 곁에서 웃고 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며 그의 실수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기록들이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폭탄이 될 것입니다. 하이에나를 아시나요? 그들은 혼자서는 사냥하지 못합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약한 먹잇감을 노립니다. 이재명 주결의 인물들이 바로 하이에나 무리입니다. 그들은 충성심이 아니라 이익으로 뭉쳐 있습니다. 권력의 단맛을 보기 위해 모여든 것이죠. 하지만 이제 권력을 손에 넣었으니 더욱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왜 내가 2인자여야 하지? 왜 내가 더 가질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모여 거대한 폭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임만으로 시작됩니다. 인사에서 밀렸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대우가 부담하다. 이런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이에나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그들의 우두머리, 이재명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권력의 회랑에서 속삭이는 음모의 소리가 이 사람 밑에서는 미래가 없어. 차라리 바른 편에 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한 속삭임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믿었던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모든 것을 밝히겠다. 그날이 오면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이에나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재명은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왕관은 땅에 떨어지고 왕자는 텅 비게 됩니다. 이것이 가짜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배신의 드라마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얼굴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이재명의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카메라 앞에서 웃을 때조차 그의 눈은 웃지 않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눈가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승리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쫓기는 자의 얼굴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조를 아시나요?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그 왕 말입니다. 왕이 된 후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늘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 믿었자. 이재명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았지만 불안합니다. 왕좌에 앉았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의 모습을 보면 급격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얼굴은 부어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까였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로가 아닙니다.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빨리 내려와라. 하지만 그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가장 떨게 만드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화여. 전 경기도 부지사였던 그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시한폭탄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필요하다면 다 말하겠다. 이 협박이 이재명의 잠을 빼앗고 있습니다. 무단은 경고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갑작스런 심장마비 혹은 자살로 위장된 파살. 여러분은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보세요.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난 죽음들의 하나, 둘이 아닙니다. 8명입니다. 모두 이산한 사원에서 이산한 시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일까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그럴 수 있자. 하지만 8번은 이것은 패턴입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여기까지 올려놨다.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조직의 정체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의문의 죽음대, 사라진 증거대, 갑자기 바뀐 증언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꼬리가 길어도 밟히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무당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작은 시마리에서 시작해 거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양심 있는 내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땅 속에 묻어도 언젠가는 싹을 틔웁니다. 이화영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세요.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하나의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이재명의 얼굴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의 불안한 표정이 공포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피는 닦아도 흔적이 남고 거짓은 아무리 감춰도 냄새가 납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애써도 그의 과거는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망자들의 목소리가 그를 부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했는가? 진실을 밝혀라.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부의 위기보다 더욱 큰 폭풍이 밖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올까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벼라의 바람이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재명의 문화들의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한국 밖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그 뒤에는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대통령인가?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보세요. 그들은 이미 이재명의 의혹의 대통령이라 부릅니다. 선거 과정의 이상한 점들, 갑작스러운 표의 변화, 설명할 수 없는 통계적 이상 현상들, 이 모든 것이 해외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국 언론은 침묵하지만 세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제 무대에서 이재명은 이미 외톨이입니다. 중요한 정상회담에서 그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악수는 형식적이고 미소는 차갑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그와 거리를 둡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무너질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에. 그런데 진짜 불꽃은 의외의 곳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 그들이 먼저 일어설 것입니다. 고국을 따라 있기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들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는다. 진실을 요구한다. 이 목소리는 작게 시작되지만 점점 커질 것입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쿄에서, 베를린에서 전 세계 한인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위와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달될 것입니다. 한국 언론이 말아도 소용없습니다. 진실은 인터넷을 타고 흐르니까요. 무단은 명확히 보았습니다. 10월, 11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해외에서 시작된 불길이 한국으로 옮겨붙을 것이다. 왜 하필 그때일까요? 계절이 바뀌든 시대도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썩은 열매는 떨어뜨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언론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아니, 감으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른 길을 찾아 흐릅니다. 개인 방송, 소셜미디어, 해외 뉴스의 번역, 이런 작은 구멍들을 통해 진실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속삭임처럼, 그 다음엔 외침처럼 젊은이들이 먼저 깨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유튜브에서 해외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것을 모를까? 왜 한국 뉴스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까? 의문이 생기면 판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은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의 증거들이 하나둘 새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 양심선언, 숨겨진 문서들.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겠지만 증거가 쌓이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댐이 터지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배신자들과 밖에서는 진실과. 하지만 두 전선 모두에서 그는 패배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위에 세운 왕국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카드로 만든 집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더 깊은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네요? 큰 폭풍이 오기 전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집니다. 새들은 울음을 멈추고 바람은 잦아들며 하늘은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순간에 지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이 두 달은 속이는 강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요즘 무엇에 하고 있나요? 보낼 뿌립니다. 주 4.5의 근무를 약속합니다. 각종 복지 정책을 쏟아냅니다. 국민들은 잠시 숨을 돌립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하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벼라다 아닙니다. 마취제입니다. 곧 다칠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옛날 어부들은 알았습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히면 큰 폭풍이 온다는 것에 지금 이재명이 주는 달콤한 선물들이 바로 그런 신호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그래서 서두릅니다.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잠시라도 지지를 얻으려고 8월은 기만의 달이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언론은 장밋빛 미래를 그립니다. 정치인들은 화합을 외칩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불안한 기운에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부글거리는 무언가래 9월이 되면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사건대, 사소한 논란대,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폭발을 위한 도화선들입니다. 풍선에 바늘구멍이 하나둘 생기는 것처럼 작지만 치명적인 손상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10월, 무당은 이 달에 가리키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되 모든 악기가 동시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숨겨졌던 스캔들, 묻혔던 진실, 감춰졌던 증거들이 본물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왜 하필 소리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간표입니다. 가을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재명이 뿌린 거짓의 씨앗들이 썩은 열매가 되어 떨어질 시간입니다. 11월이 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국민들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분노가 슬픔으로, 슬픔이 다시 분노로 변할 것입니다. 거리에는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처음엔 작게, 그 다음엔 크게, 마침내는 천둥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탄은 선거 부정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무당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거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의 왕관은 먼지가 될 것이다.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한번 드러난 거짓은 다시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이상한 표호나 그것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표화가 아닙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기 전에 잠깐의 멈춤입니다. 곧 모든 것을 뒤바뀔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래, 영혼의 준비래.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폭풍보다 더 빠르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몸입니다. 운명은 두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이재명 앞에도 두 개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법의 심판을 받는 긴 길, 다른 하나는 몸이 먼저 무너지는 짧은 길. 무당은 이 두 가지 미래를 모두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말은 같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납니다. 첫 번째 길을 먼저 보겠습니다. 탄핵의 길입니다. 선거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며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짓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시작되더라도 2년, 개개는 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증거 수집은 어려우며 정치적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치고 언론은 혼란스러워하며 진실과 거짓이 뒤섞일 것입니다. 긴 싸움입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지루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극적인 길입니다. 그의 몸이 먼저 흥복하는 것입니다. 무당은 그의 검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 육체가 비명에 지르고 있다. 스트레스, 불안, 질책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장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걸음걸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발걸음은 무겁고 느립니다. 숨소리는 거칠고 안색은 어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딘다. 그만 내려와라. 만약 건강 문제로 무너진다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끝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서서히 기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달콤해도 죽은 사람은 그것을 제길 수 없으니까요. 그의 사주를 아시나요? 1963년생 토끼띠입니다. 올해 그의 나이 62세, 곧 63세가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 나이는 중요한 절한점입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는 삼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간의 큰 애군, 몸과 마음, 그리고 운명 자체가 시험받는 시기입니다. 생일이 지나면 그의 운은 급격히 기울 것입니다. 마치 해가 서산에 걸리듯 그의 빛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삼재는 특히 건강에 해칩니다. 숨겨진 병이 드러나고 작은 증상이 큰 질환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시간표입니다. 무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뤄야 인연이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법이 그를 끌어내리든 몸이 그를 배신하든 인연이 한계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정하게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늘이 준 것이 아니면 하늘이 거두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 추가 그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막으려 애쓰겠지만 운명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해는 서쪽으로 지듯 그의 몰락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끝까지 버티려 한다며, 만약 그가 초화대라는 성역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때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청와대를 아시나요?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600년 한국 역사의 기운이 모인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곳은 진짜 왕말을 받아들입니다. 윤석열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와대가 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심할 것입니다. 보다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가 청와대에 발을 들인다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길어야 1년이다. 왜일까요? 그곳의 영적 에너지가 가짜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왕자에 앉으면 왕자다 그를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나는 장담한다.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쓰러질 것이다. 득이부라. 모당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기운이 그의 몸을 직접 칠 것입니다. 두통으로 시작해서 현기증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미 약해진 그의 육체가 그 강력한 에너지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어둠은 세력을 위한 준비입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몸은 더 따뜻하게 옵니다. 이재명의 시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진통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으니까요. 힘든 시기는 1년, 길어야 2년이다. 그 후엔 진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2027년,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한국의 진정한 부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왕이 청와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이 선택한, 백성이 인정한 진짜 지도자가. 그는 청와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 있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앰프보다 더 큰 폭풍이 올 것입니다. 이미 흔들리는 한국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화리들을 졸라매고 서로를 고우며 이 폭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폭풍 뒤엔 맑은 하늘이 옵니다. 시련 뒤엔 축복이 기다립니다. 우리 민족은 늘 그래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견뎠고 전쟁을 이겨냈으며 IMF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예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준비하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새로운 한국, 새로운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